안녕하세요. 오늘은 막힌 변기와 배수구를 집에서 안전하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물이 안 빠지면 정말 불안하시죠? 특히 밤늦은 시간이나 주말에 갑자기 막히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알면 해결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설명은 위험한 약품을 섞지 않고 무리한 힘을 쓰지 않는 안전한 방법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자극적인 방법들이 아닌 실제로 효과가 있으면서도 우리 집 배관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만 골라 담았습니다. 함께 천천히 따라오시면 불안은 줄어들고 집은 더 안심이 될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분명히 뚫어뻥으로 뚫었는데 며칠 지나니 또 막히고 베이킹소다로 응급처치를 했는데 일주일도 안 되어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일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정말 답답하죠. 막힘이라는 것은 사실 하루아침에 생기는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에 걸친 쌓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세면대와 욕실 배수구에는 보이지 않는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실처럼 서로 엉키면서 그물을 만들고 비누 찌꺼기와 치약 성분이 그 사이사이를 메우며 점점 단단한 덩어리를 만들어 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물이 잘 빠지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배수구 안쪽 통로가 이미 절반 이상 좁아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혈관이 서서히 막혀가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서면 갑자기 완전히 막혀버리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만난 70세 김영호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욕실 세면대가 자꾸 막혀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사용해서 응급처치를 하셨는데 일시적으로 물은 빠졌습니다. 그런데 2주 정도 지나면 또 막히고 한 달 뒤에는 더 심하게 막히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그분은 인터넷에서 본 방법들을 차례로 시도해 보셨습니다. 뜨거운 물을 붓기도 하고 세제를 풀어서 흘려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점점 짧아졌고 나중에는 며칠만 지나도 다시 막혔습니다. 결국 전문가에게 점검을 의뢰하게 됐는데 그때 발견된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배수구를 분해해보니 머리카락이 두꺼운 로프처럼 엉켜 있었고 그 사이로 작은 비닐 포장지 조각이 마치 매개체처럼 끼어 있었습니다. 이 비닐 조각이 머리카락들을 더 단단히 묶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비누와 샴푸 찌꺼기가 딱딱하게 굳어져서 시멘트처럼 주변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베이킹소다나 뜨거운 물로는 이런 복잡한 덩어리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일시적으로 겉면이 풀리면서 물길이 생기지만 핵심 덩어리는 그대로 남아있어서 금세 다시 막히게 되는 것이었죠. 그분은 이후 제대로 된 방법을 배우셔서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핵심은 단순히 물길을 뚫는 것이 아니라 덩어리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머리카락은 집게나 고무장갑을 끼고 먼저 최대한 빼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배수구 전용 클리너를 사용해서 남아있는 단백질 찌꺼기와 비누 성분을 녹여 통로를 본래 폭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세면대와 욕실에 거름망을 설치하시고 사용 후에는 거기 모인 머리카락을 바로바로 건져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작은 포장지나 뚜껑 같은 것들은 절대 배수구로 흘려보내지 마세요. 이런 작은 것들이 의외로 큰 문제의 시작점이 됩니다. 또 막히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감은 원인을 정확히 알고 하나씩 차근차근 덜어내는 순간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배수구 클리너를 어떻게 써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구 전용 클리너를 사서 부어봤는데 효과가 별로 없으셨던 경험 혹시 있으시지 않나요? 비싼 제품을 샀는데도 막힘이 그대로라서 돈만 아깝다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 제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 흔한 실수가 바로 한 번에 많은 양을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급한 마음에 용기 전체를 한꺼번에 부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약품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배수구 클리너의 주성분은 머리카락과 단백질을 녹이는 성분인데 이것이 효과를 보려면 충분한 접촉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부으면 약품이 그냥 흘러내려가 버립니다. 막힌 부분에 닿기도 전에 아래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65세 이순자님의 실제 경험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분은 욕실 배수구가 막혀서 고생하고 계셨는데 처음에는 값비싼 수입 제품을 구입하셨습니다. 광고에서 강력한 효과를 자랑하는 제품이었는데 한 번에 전체 용량을 다 부으셨다고 합니다. 기대와 달리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물이 조금 더 잘 빠지는 것 같기는 했지만 여전히 느렸고 며칠 지나니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분은 제품이 가짜이거나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웃에 사시는 분의 조언을 듣고 방법을 바꿔보셨습니다. 같은 제품을 작은 종이컵에 3분의 1 정도씩 덜어서 10분 간격으로 나누어 부어보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붓고 10분을 기다린 다음 두 번째로 붓고 또 10분을 기다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 남은 양을 부었습니다.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30분 정도 지난 후에 미지근한 물을 부어보니까 물이 시원하게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은 이 방법을 계속 사용하시는데 한번 처리하면 몇 달간은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소량씩 나누어 부으면 약품이 막힌 부분에 오래 머물면서 덩어리를 충분히 녹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로 부은 약품이 겉면을 어느 정도 풀어주면 두 번째 약품은 더 깊숙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까지 반복하면 웬만한 덩어리는 완전히 분해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단계 사이의 기다림입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이 약품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급한 마음에 연달아 부으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또한 이 시간 동안에는 절대로 물을 흘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물을 부으면 약품이 희석되면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미지근한 물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로 배관에 무리가 갈 수 있고 차가운 물은 녹은 찌꺼기가 다시 굳을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러면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값비싼 수입 제품과 일반적인 국산 제품의 주성분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분표를 보시면 수산화나트륨이나 차염소산나트륨 같은 비슷한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비싼 제품을 고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제품의 가격이 아니라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첫째, 약품은 반드시 작은 컵으로 소분해서 10분 간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값비싼 제품보다는 성분이 비슷한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선택해서 꾸준히 관리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약품의 효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 마음의 안도감이 생깁니다. 내가 제대로 된 방법을 알고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고요.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뜨거운 물 사용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펄펄 끓는 물을 배수구에 부으면 막힌 것이 뚫린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잠깐 동안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이 조금 더 잘 빠지고 막힌 느낌이 줄어들죠. 그래서 이 방법을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이것이 정말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뜨거운 물이 일시적으로 효과를 보이는 이유는 주로 기름때를 녹이기 때문입니다. 주방 배수구 같은 경우 기름기가 굳어서 막힘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뜨거운 물이 이것을 일시적으로 풀어서 물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뜨거운 물로는 머리카락이나 단단하게 엉킨 덩어리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머리카락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순히 뜨거운 물만으로는 분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에 의해서 더 단단하게 굳어질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더 심각한 문제는 배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주택에서 사용하는 배수관은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이런 플라스틱 배관은 갑작스러운 고온에 노출되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미세한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균열들이 누수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72세 최정수님의 실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욕실 세면대가 자주 막혀서 매번 끓는 물로 응급처치를 하셨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팔팔 끓여서 한 번에 쏟아 붓는 방법이었는데 처음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방법을 6개월 정도 계속 사용하셨는데 어느 날 아침에 화장실 바닥이 젖어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물을 흘린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지만 며칠 연속으로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이상함을 느끼셨습니다. 전문가를 불러서 점검을 해보니 세면대 아래쪽 배수관에 미세한 균열이 여러 군데 생겨 있었습니다. 특히 세면대와 연결되는 주름관 부분에 균열이 심했는데 이것이 누수의 원인이었습니다. 전문가의 설명으로는 반복적인 고온 노출로 인한 열 손상이 주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더 문제가 된 것은 이 누수가 바닥 타일 아래쪽으로 스며들면서 방수층까지 손상을 입혔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그분은 배관 교체는 물론이고 바닥 방수 공사까지 해야 했습니다. 간단한 막힘 해결을 위해 끓는 물을 사용하다가 예상치 못한 큰 비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후 그분은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시고 막힘 해결은 전용 클리너와 물리적인 제거 방법에 의존하시게 됐습니다. 지금은 전혀 문제없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무엇보다 배관 걱정 없이 안심하고 관리할 수 있어서 만족하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물 온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온도는 60도에서 65도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기름때는 어느 정도 녹일 수 있으면서도 배관에는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을 때 뜨겁지만 참을 수 있을 정도의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뜨거운 물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막힘의 핵심 처치는 앞서 말씀드린 전용 클리너와 물리적인 제거 방법에 맡기고 물은 마지막 확인 단계에서만 미지근한 온도로 사용하시는 것이 배관의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뜨거운 물 의존에서 벗어나시면 왜 계속 막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어떻게 다시 막히지 않게 할까 하는 예방 중심의 생각으로 바뀝니다. 이를 위해서는 절대로 배수구나 변기에 버리면 안 되는 것들을 정확히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변기는 화장실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만능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여러 가지 것들을 변기에 버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음식물 찌꺼기 한 봉지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쌀이나 곡물류는 물을 만나면 부피가 팽창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딱딱하게 굳어져서 돌처럼 단단해집니다. 매실이나 자두 같은 과일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리 물을 많이 흘려보내도 분해되지 않고 배관의 가장 낮은 지점에 쌓이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무거운 찌꺼기들이 댐처럼 막혀서 다른 것들까지 함께 걸리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휴지나 머리카락 같은 것들이 여기에 걸려서 점점 큰 덩어리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전문가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68세 박말수님의 실제 경험을 통해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여름철에 매실 장아찌를 담그시다가 상한 매실들을 변기에 버리셨습니다. 매실 몇 개 정도야 물과 함께 내려가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변기도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물도 잘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부터 변기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물이 평소보다 천천히 내려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뜨거운 물을 부어보기도 하고 변기용 세제를 사용해보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물이 거의 빠지지 않게 되었고 심지어 역류하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습니다. 아랫집에서 천장에 물이 새고 있다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전문가를 불러서 점검을 해보니 그분 집 화장실에서 시작된 막힘이 건물 전체 배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배관을 점검한 결과 매실 씨앗들이 배관의 굽어진 부분에 걸려서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씨앗 주변으로는 휴지와 머리카락, 각종 찌꺼기들이 엉켜 있어서 거대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배관을 일부 분해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막힌 배관으로 인해 압력이 높아지면서 접합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이것이 아랫집 천장 누수의 원인이었습니다. 결국 그분은 배관 수리비용은 물론이고 아랫집 수리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했습니다. 작은 매실 몇 개가 수백만 원의 손해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일 이후 그분은 변기 사용에 대해 완전히 인식을 바꾸셨습니다. 변기에는 오직 대소변과 변기용 휴지만 버리시고 음식물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십니다. 또한 화장지나 물티슈도 절대 변기에 버리지 않으시고 일반 쓰레기로 분리해서 버리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우선 음식물 찌꺼기는 크기에 관계없이 절대 금물입니다. 쌀 한 톨, 콩 한 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 모래나 담배꽁초도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물에 녹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찌꺼기들을 붙잡아 두는 역할을 합니다. 화장지와 변기용 휴지의 차이도 중요합니다. 일반 화장지나 키친타월은 물에 잘 녹지 않아서 막힘의 원인이 됩니다. 반드시 물에 녹는 변기용 휴지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물티슈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수세식용이라고 써 있어도 완전히 분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방을 위한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면 첫째, 변기 옆에 작은 쓰레기통을 하나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심코 버릴 뻔한 것들을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휴지는 반드시 포장지에 물에 녹는다고 명시된 변기용 제품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금지 목록들을 정확히 알고 지키시면 큰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막힘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정말 막혔을 때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해결 순서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는 막힌 변기나 배수구를 뚫는 신기한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페트병을 이용한 압력 방법, 락스와 세제를 섞어서 붓는 방법, 심지어 콜라를 붓는다는 방법까지 있죠. 과연 이런 방법들이 정말 안전하고 효과적일까요?
대부분의 이런 방법들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안전성입니다. 특히 서로 다른 종류의 약품을 섞어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변기는 기본적으로 압력을 이용해서 덩어리를 밀어내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약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단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락스와 세제를 섞으면 염소가스가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은 호흡기에 매우 위험합니다. 75세 장석호님의 경험을 통해 잘못된 방법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변기가 막혔을 때 인터넷에서 본 방법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락스 반 컵과 주방 세제 한 컵을 섞어서 붓고 30분 후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막힌 것이 뚫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은 정확히 그 방법대로 따라하셨습니다. 락스와 세제를 섞어서 변기에 붓고 기다리는 동안 다른 일을 하고 계셨는데 10분 정도 지났을 때 화장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수도 냄새인 줄 알았는데 점점 더 강해지고 목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화장실 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어져서 결국 응급실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설명으로는 염소계 표백제와 산성 세제가 만나면서 발생한 유독가스에 노출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며칠 동안 기침이 계속되고 목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정말 위험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그분은 절대로 약품을 섞어 사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환기를 먼저 한 후에 한 가지 약품만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추천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눈에 보이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손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빼내시기 바랍니다. 휴지나 이물질이 떠 있다면 이것부터 처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변기용 뚫어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반 세면대용 뚫어뻥과는 모양이 다릅니다. 변기용은 밑부분이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변기 배수구에 맞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배수구에 밀착시켜서 위아래로 반복해서 압력을 가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전용 클리너를 사용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번에 붓지 마시고 소분해서 10분 간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절대로 다른 약품과 섞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환기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미지근한 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은 배관에 무리를 주고 차가운 물은 녹은 찌꺼기를 다시 굳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가장 적절합니다. 여기까지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면 더 이상 혼자서 시도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부 점검구를 통한 접근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인이 시도하기에는 위험합니다. 실천할 때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 어떤 약품이든 절대로 섞어서 사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환기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집에 변기용 뚫어뻥을 하나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면대용과는 모양이 다르니까 구입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순서를 정확히 알고 계시면 막혔을 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순서대로 천천히 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렵지는 않으셨죠? 막힌 변기와 배수구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올바른 순서대로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대부분의 문제는 집에서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급한 마음에 위험한 방법을 시도하거나 약품을 함부로 섞어 사용하시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 불안하시거나 확신이 서지 않으실 때는 무리한 힘을 쓰지 마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안전한 방법들을 차근차근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말처럼 평소에 거름망 관리를 잘하시고 금지된 것들을 배수구에 버리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집의 물길이 건강해야 일상생활이 편안하고 안심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냄새 없이 오래 쓸 수 있는 욕실 관리 루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관리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쾌적하고 깨끗한 우리 집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